오늘은 이 텀블러 백을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패턴지를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이 텀블러 백 같은 경우에는 완성 사이즈가 조금 미니한 미니백이에요. 가로 33에 세로 24 정도여서 굉장히 조금 작지만 실용적인 그런 가방입니다. 이 패턴지, 이 설명서에 따라서 만들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은 안감 같은 경우에 겉감에 안감을 붙여가지고 한 번에 하나로 같이 쓸 수 있는 안감 심지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에 소품 안에 심지를 덧대는 것처럼 안감을 그 겉감에 다림질로 덧대서 붙여서 한 번에 사용하는 거예요. 안감의 한쪽 면에 접착면이기 때문에 딱 한 번에 간단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들은 안감 심지를 붙여서 한 번에 재단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겉감 하나만 재단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패턴지를 이용해서 그대로 원단을 재단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패턴지를 잘라서 사용을 했고요. 패턴지에 보시면 이렇게 주름선, 단추를 달아야 되는 위치 등등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지 그대로, 패턴지에 나온 그대로 원단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원단을 재단을 해서 이 패턴지에 나온 그대로 재단을 다 해가지고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는 원단을 다 재단을 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요 두꺼운 캔버스 소재가 겉감이고, 안에 붙여진 이 얇은 한 30수 정도 되는 이게 안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져왔고, 나와 있는 대로 다 재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까봐 이렇게 작게 적어두었어요. 여기 패턴지에 나온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야 될 부분까지 표시를 다 해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머니감이 있어요. 앞판 주머니감이랑 옆판 주머니감의 윗부분은 지그재그로 봉제, 그러니까 오버록 처리를 해주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버록 재봉기가 없으신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 재봉틀을 이용해서 지그재그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옆판 주머니감, 앞판 주머니감 두 장씩 윗부분은 다 오버록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이 앞판 두 장이랑 옆판 두 장 윗부분을 재봉을 해줄 거예요.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방법 그대로 이 네 장 모두 똑같이 할 거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판 한 장을 가져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앞판의 안감이 이렇게 보이도록 위로 올려두시고요. 여기 윗부분을 1cm 접어서 다리고, 그리고 6.5cm 접어서 다릴 거예요. 이거 총 4장, 앞판 2장, 옆판 2장 전부 다 똑같이 윗부분 다려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판 2개 1cm 접고 6.5cm 접어가지고 다렸고요. 옆판도 같은 방법으로 2개 다 이렇게 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앞판을 가져와서 앞판, 옆판 다 같은 방법으로 윗부분은 재봉을 해줄 건데, 앞판은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먼저 달아줘야 돼요. 준비해둔 단추를 가져와서, 이거는 자석 스냅 단추고요. 이거는 바느질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고리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스냅 단추 착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원리예요. 한번 하나씩 달아줄게요. 이렇게 한 세트겠죠. 그래서 앞판이 2장이니까 한 개씩 달아주시면 돼요. 먼저 이거 먼저 달아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달아줄 위치를 표시를 해뒀었어요. 이거는 패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해줬고요. 여기에 이거를 이제 펼쳐보면은 펼쳐서 이쪽 있죠? 이쪽 원단 한쪽에만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 단추를 보면 고리가 이렇게 2개가 있죠? 2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2개 뚫어주시면 됩니다. 송곳으로 뚫어주고 이 작은 칼로 살짝만 칼집을 내주세요. 너무 많이 내면 헐겁게 달리기 때문에 정말 살짝만 구멍을 내준 다음에 이 2개, 고리가 2개 달려있죠? 이거를 구멍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그럼 뒷부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고리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판을 이렇게 끼워주고 이 2개 고리를 눕혀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단단하게 잘 달렸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렇게 단추를 달아줬으면은 여기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 재봉을 해줄 거예요. 아랫부분은 0.2cm 간격을 두고 쭉 재봉 상침으로 재봉을 해줄게요. 이렇게 아랫부분 0.2cm 간격으로 상침을 해주었습니다. 뒷부분에서 봐도 이렇게 깔끔하게 재봉이 된 모습이에요.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도 재봉을 해줄게요. 여기서 다른 앞판 있죠? 앞판도 같은 방법으로 단추 달아주고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판까지 윗부분 다 상침을 해주었고요. 이제 앞판에 손잡이 끈을 달아줄 거예요. 앞판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손잡이가 되어줄 끈을 만들어줘야겠죠. 이 웨이빙 끈을 45cm로 2개 잘라와주세요. 이렇게 웨이빙 끈을 2개 45cm로 잘라왔고요. 양옆에서 13cm씩 위치를 표시를 먼저 해줄게요. 이렇게 양쪽 표시를 해주었고, 이 13cm 표시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 중심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이 중심 부분만 0.2cm 간격 남겨놓고 쭉 상침으로 재봉을 해줄게요. 이렇게 중심 부분만 반으로 접어서 상침을 이거 2개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앞판의 앞쪽에 패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핸들이 달릴 부분을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핸들을 어떻게 달아줄 거냐면 이거를 이렇게 접힌 부분이 안쪽으로 가도록 여기 위에 그대로 상침으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아랫부분은 1cm 정도 접어가지고 위에 고정을 해줄게요. 임시 고정할 풀이나 테이프 이용하셔서 붙여놓고 재봉하시는 게 깔끔하게 재봉이 됩니다. 저는 양면 테이프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 스트랩 같은 경우에 아랫부분을 1cm 시접 안으로 접어가지고 그대로 이 위에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고요. 저는 미리 1cm를 접어서 재봉해서 고정을 해놨어요. 이 표시한 데 그대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줬으면은 사각형으로 상침을 하고 X자로 한 번 더 상침을 해가지고 2개 다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시한 그대로 재봉을 상침을 해줄 건데 저는 3줄 재봉 기능 이용해가지고 한 번에 3번씩 왔다 갔다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재봉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검정색으로 재봉을 해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요 뒤에 3개 맞춰가지고 스티치처럼 했습니다. 이렇게 앞판 2개의 핸들링을 이렇게 다 달아줬고요. 이거는 잠시 치워놓고
주머니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옆판 2장, 앞판 2장, 총 4장을 가져와 주세요. 처음에 이 주머니감의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록 처리를 해서 실밥이 풀리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두었어요. 하나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분을 안감 쪽을 향하도록 2cm를 접어서 다려주세요. 이거 4장 모두 윗부분 2cm 안쪽으로 안감 쪽으로 다려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4장 모두 윗부분을 2cm씩 안감 쪽으로 다려왔으면 아래에서 0.2cm 간격으로 쭉 상침을 4장 모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감을 가져와서 주머니를 만들어 줄 건데 가장 먼저 주름을 만들어서 다리미로 다려주고 그 다음에 몸판에 재봉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패턴지에 보시면 주름, 선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를 해오시면 되고요. 우선 앞판 주름부터 잡을 건데 가운데는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향하도록 접어줄 거고 양옆은 바깥을 향하도록 접어주겠습니다. 서로를 향하도록 접어줄 건데 저는 이쪽 안쪽이잖아요. 안감에 표시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겉감에 표시를 해서 보고 접어야 좀 더 편한데 저는 이미 안감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겉에서 봤을 때 서로 안쪽을 향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쪽을 먼저 접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화살표가 이쪽을 향하도록 안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접힌 게 보이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 했으니까 오른쪽 한번 접어볼게요. 집게로 고정을 해주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겉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서로를 향하도록 접혀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양쪽 옆에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옆도 바깥을 향하도록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반대로 안으로 향하도록 여기 가운데로 먼저 접어요. 선이 3개가 있죠? 가운데로 먼저 접어서 안쪽으로 아래 선이랑 또 맞춰가지고 아래선 윗선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접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주머니가 이렇게 2개가 생긴다는 그런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앞쪽 주머니 하나도 만들어 줄 거고요. 옆 주머니도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겉에서 보면 이렇게 또 옆에도 주머니 하나가 이렇게 생기는 모습 이해하셨을까요? 나머지 2개도 똑같이 접어주고 이 접힌 그대로 다림질로 꾹꾹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접은 그대로 다림질 해줬고요. 옆판도 다림질해서 이렇게 접은 그대로 눌러줬습니다. 이거를 이제 몸판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몸판 하나를 가져와 주시고 몸판에 겉면이 오도록 올려주고 그 위에 앞판 주름을 잡은 주머니를 가져옵니다. 중간을 이 중앙의 중심에 먼저 상침을 해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점을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 중앙점 표시해주고 이렇게 고정을 해줘가지고 여기 가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공하겠습니다. 입구 부분은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줄게요.
가운데 상침으로 고정을 이렇게 해주었고요. 여기 옆에 끝과 몸판의 끝을 잘 맞춰서 고정을 해둡니다. 이렇게 고정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 이렇게 쭉 지그재그로 임시 고정을 해줄게요. 이 재봉틀의 지그재그를 이용해가지고 임시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머니가 앞판에 이렇게 달리고요. 옆과 아래는 임시 고정을 해줬어요.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다른 앞판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옆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옆판을 같이 해볼게요. 옆판을 가져와서 옆판 주머니 다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옆판은 가운데 상침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주머니가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만 고정을 하고 똑같이 여기 옆이랑 아래 지그재그 재봉으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옆판 2개, 앞판 2개 다 주머니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주머니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고정해줬고요. 앞판도 2개 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잠시 두고 고립감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 고립감은 뭐냐면 크로스 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는 링을 달아줄 거예요. 그 링을 달아줄 고립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립감을 반으로 접어서 재봉하고 뒤집으라고 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 원단이 제가 사용한 원단이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뒤집기 힘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고립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양쪽에 시접을 1cm씩 접고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 위를 상침해가지고 바로 고립감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른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고립감 2개를 만들어줬고요. 아래는 1cm, 위에는 2cm 접어가지고 다려주도록 할게요. 2개 다. 너무 두꺼워서 잘 다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래 1cm씩, 위에는 2cm씩 접어서 다려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D링, 베이직 D링을 가져와 주세요. D링을 2cm 위쪽에, 2cm 접은 쪽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옆판에 고정을 해줄 건데요. 옆판을 보시면 연결해줄 공간을 표시를 해두었어요. 여기에 패턴지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접힌 부분 그대로 D링이 위쪽으로, 여기 위쪽을 향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에 상침으로 재봉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원단이 저처럼 두꺼운 거를 사용하시면은 조금 재봉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늘 데님용이나 이렇게 두꺼운 용 바늘로 교체하셔서 천천히 재봉을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건데 저는 임시 고정을 테이프로 해줄게요. 쪽을 제외하고 아랫부분을 상침해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고리 바로 아래에 사각형 그리고 안에 X자 해서 상침으로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고립감을 상침으로 재봉을 해줬고요. 이게 좀 두꺼워서 제가 재봉할 때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손바느질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고립감 원단을 재봉하기 편한 정도의 그런 두께 원단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옆면 2개에 고리를 다 달아줬어요. 이렇게 저처럼 두꺼운
캔버스 소재 같은 경우에 재봉이 조금 기계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얇은 원단으로, 살짝 더 얇은 원단으로 교체하셔가지고 하셔도 된다는 거 참고드리고, 이 옆판을 몸판에 연결을 해줄게요. 몸판을 우선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옆판의 겉과 몸판의 겉이 마주하도록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것도 여기 하나 이렇게 달릴 건데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겉면끼리 마주 보도록 하고요. 이거를 이제 고정을 해줄게요. 여기서 가장 아랫부분을 1cm 정도 남겨놓고 여기까지 쭉 시접 1cm 간격으로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cm 남겨놓고 재봉을 해줬고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재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판에 옆판 두 개를 연결을 해줬는데요. 이거를 이제 남아있는 몸판 하나 있잖아요. 이것도 겉끼리 만나도록 해서 똑같이 옆을 재봉을 해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 아랫부분 1cm 정도씩 남겨두고 재봉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재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옆면과 몸판, 앞면 전부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텀블럭백의 그런 틀이 완성이 되고요.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8수짜리 굉장히 두꺼운 캔버스 소재에 30수짜리 안감을 덧대서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사실 각이 잡힌 가방이다 보니까 좀 두꺼운 걸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했는데 너무 두껍고 굉장히 벌써 좀 무거운 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약간 8수보다는 11수 정도? 15수? 일반 15수에서 20수 정도 되는 캔버스 소재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나중에 짐을 넣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 바닥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때 옆면 네 곳 모두 재봉을 해줬잖아요. 네 곳 모두 시접이 0.5cm 정도 남겨놓고 다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부분 시접을 0.5cm 정도 조금만 남겨놓고 다 잘라주었고요. 이제 바닥 부분이랑 연결을 해줄게요. 바닥판 잘라놨던 거 가져와 주시고 아랫부분에 1cm씩 남겨놓고 옆부분 재봉을 했었잖아요. 그 1cm 시접을 벌려가지고 이 바닥판이랑 고정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바닥 부분 있죠? 바닥 부분을 1cm 남겨놓은 걸 벌려서 바닥판이랑 여기가 딱 직각이 맞도록 맞춰서 고정해놓고 여기 시접 1cm씩 쭉 재봉을 사각형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재봉을 쭉 하고 또 여기 옆도 다 고정해서 재봉 쭉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봉이 됩니다. 이제 연결해서 또 여기도 쭉 고정을 해서 재봉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닥 부분 다 봉제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차근차근 한 획씩 사각형 봉제해주시면 되고 이 시접도 옆판이랑 마찬가지로 0.5cm 정도 남겨두고 다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미 이 안감과 겉감을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접을 어떻게 감추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 설명서에 따르면 설명서에 있는 방법은 뒤집은 다음에 이 가방을 뒤집고 겉면 쪽에서 요거를 시접을 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상침으로 이 테두리 상침을 다 해줘서 각을 한 번씩 더 살려주고 그러면서 시접을 안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안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설명서에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원단을 너무 두꺼운 원단을 초이스해가지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봉 틀로는 안 되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서 다른 노루발 쓰고 바늘 다 바꿔봤는데도 조금 역부족일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 테두리를 전부 이 천 테이프로 다 감싸서 재봉을 해주려고 합니다. 3cm짜리 면 테이프로 다 감싸줄 거고 이거 아니면 바이어스 이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끝부분은 실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1cm 접고 접어서 여기 끝부분에 고정을 할게요. 이것도 좀 두꺼워서 재봉이 잘 될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핑 같은 경우에는 옆에 4개 먼저 하고 바닥은 한 번에 연결해가지고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테두리 재봉해가지고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집고 마지막으로 바닥 부분 하드 심지를 넣어서 바닥 부분을 만들어서 가방 내부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 심지랑 잘라뒀던 바닥판 감 2장 가져와 주시고요. 요거 2개를 이렇게 겉면이 마주하도록 포개어 두고요. 여기에 창구멍 이 정도 두고 나머지 부분 다 1cm, 시접 1cm로 재봉해 주시면 됩니다. 재봉을 하고 모서리를 잘라준 다음에 남겨두었던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다림질로 꾹꾹 눌러서 한번 다려가지고 올게요. 이 창구멍 안으로 이 하드 심지를 넣어줄 거예요. 하드 심지는 이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하셔도 되고 패턴지에 나와 있는 바닥판 사이즈를 참고하셔서 재단하셔도 됩니다. 저는 눈대중으로 대충 잘라서 재단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줬으면 이 창구멍을 통해서 보강 심지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판판하게 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는 손바느질로 공구르기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 심지를 넣어도 여기 여분이 있으면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저는 타이트하게 상침으로 막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상침으로 재봉을 해서 막아줬고 바닥판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건데 이거는 아까 이 안에 바닥판을 넣어줄게요. 바닥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를 손바느질로 살짝씩 고정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닥판까지 들어가면 탄탄하게 가방
모양이 잡히게 돼요. 짜잔! 이렇게 텀블러백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크로스로도 멜 수 있는 이 끈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크로스로 멜 수 있는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사용했던 웨이빙 끈을 하나는 10cm 그리고 하나는 100cm로 재단을 해서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2개 재단을 해서 가져와 주시고 이 웨이빙 마감 장식도 2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디링 하나, 이거 길이 조절 고리 하나, 연결고리 2개 가져와 주세요. 짧은 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을 해주는데 그 디링을 가져오셔서 웨이빙 끈의 사이에 넣어주고 웨이빙 끈을 반으로 접어서 마감 장식을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 2개 똑같은 방법을 해주는데 차이점은 짧은 거는 디링을 끼워줘야 한다는 점 참고하셔서 손바느질로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손바느질로 2개 다 고정을 해줬고요. 여기 긴 끈에 이 가방 연결고리를 끼워주세요. 연결고리가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러면 여기로 넣어서 이 반대로 놔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끼워줬으면 이 긴 끝에 끝을 짧은 끈의 디링에 끼워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주고 요거 있죠? 이 끝에를 이 가방 연결고리 있잖아요. 연결고리에 이 안쪽에서 한번 끼워주세요. 원래 끼워져 있던 끈을 잘 해가지고 잘 옮겨가지고 끼워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게 원래 끼워져 있는 끈, 요 끝을 이쪽 안쪽으로 연결고리로 끼워줬어요. 1cm 정도를 접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자기 끈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재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3cm 정도 여유 있게 해가지고 2줄 상침해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상침해서 고정을 해줬으면은 이 크로스로 멜 수 있는 끈은 완성입니다.